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중동 백과사전. 이제는 세만 씨의 완벽 고정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아시아인 알파고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는 알파고의 중동 백과사전 아니고 그냥 중동 백과사전인가요? 알파고의 중동 백과사전으로 할까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네요. 예전에 처음에 모명으로 나와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는데 네. 주변에서 혹시 들었다는 분이나 반응이 좀 있었나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출판사에서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지만 알파고 씨 우리는 그 코너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원고 써주세요. 정말? 예.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물론 감사 땡큐지. 그러면 저도 좀 지분이 있나요? 지분 정도는 이제 앞에 서론 부분에는 감사의 말씀 그거 좀 써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밖에서 저희 작가님께서 중동 백과사전이라는 코너명은 작가님께서 지었다고 지금 소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밥 하나 사드릴게요. 밥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책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데 왜 이때 봐봐요. 내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가님하고 PD님의 욕심 더 크다니까요. 네, 알파고와 함께 저희도 좀 어떻게 좀 성장을 해보려고. 예, 저는 운이 좀 좋은 사람이니까 예, 사제자리에다가 영띠거든요. 저랑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게 됩니다. 그 기운을 저희 세만 씨가 쭉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중동 백과사전, 알파고의 중동 백과사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중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1000만 돌파를 이뤄내면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죠. 알라딘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 중동이죠?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중동 맞는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한 거 뭐냐면 그 네. 알라딘이 배경이라 나와 있는 나라가 영화에서도 좀 언급했듯이 네. 아그라바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거기는 인도인지 페르시아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 알라딘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 알라딘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어떤 프랑스 출신의 학자인데 네. 전문 분야가 연구 분야가 중동입니다.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하죠. 네. 그 이름이 안토니오 갈라디인데요. 네. 그분이 1704년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자꾸 아랍의 전일 야화라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전일 야화를 프랑스 말로 씁니다. 그래서 전일 야화가 맨 처음에 서양 언어로 네. 출간된 거 약 300년 전입니다. 네. 거기서 나옵니다. 알라딘의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근데 이 전일 야화를 이 프랑스 분이 어디 와서 보고 쓰느냐. 네.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와서 아랍 사람들한테 들어서 씁니다. 네. 즉슨 무슨 말이냐면 전일 야화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글씨제로 나오는 거는 중동입니다. 네. 약 9세기에는 어느 나라 baghdad 그 이라크의 수도죠. 그때는 네. 아바시 왕조 수도였고 거의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뉴요크 같은 도시였어요. 문화 과학의 중심지였거든요. baghdad가. 네. baghdad에서 9세기에 어떻게 보면 그 술탄의 지시도 있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이 돌아다닌 이 이야기들 전일 야화를 좀 우리는 이제 좀 모아서 구비학으로 아니고 좀 책으로 내자 해서 책으로 내보자. 예, 그때 9세기에 처음으로 책이 나옵니다. 아랍 말로. 그러다 보니까 중동 얘기로 봐야죠. 중동 이야기로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 알라딘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지금 이란의 한 지역인 거예요? 자, 거기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 그때 baghdad의 오늘 이라크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아랍 말로 나왔죠. 이 알라딘의 이야기 등등등.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아랍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네. baghdad는 아바시 왕조가 탄생하기 전에는 거대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예를 들면 그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멸망시키는 전쟁이 가고메라 전쟁인데 그 전쟁이
baghdad에서 약 100km 북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baghdad는 재건축된 도시지만 위치적으로 따져보면 거대 페르시아의 오늘날의 이란이죠. 네.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baghdad는 지금 아랍권이지만 거대에는 페르시아의 문명지였어요. 네. 그리고 그 천일 야화를 보시면 그 이야기가 이란하고 인도 그리고 중국 그 접촉 지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그 인도의 북부 이란의 동부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흘러서 페르시아의 수도인 옛 수도인 페르시아 폴리스로 내려왔고 네. 다음에는 그 지역이 아랍 사람들한테 넘어가면서 아랍 이야기들이랑 홍합돼서 오늘날의 천일 야화가 탄생된 거죠. 아, 그렇군요. 천일 야화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네. 알라딘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로 유명한 게 OST잖아요. 네. 근데 알라딘이란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OST도 마찬가지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특유의 그런 미국 감성이 녹아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 좀 약간 서양적인 감수성들 많이 담겨 있죠. 뭐 네. 그 예를 들자면. 개개인의 대화들, 개개인의 대화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의 행보라든가 네. 그러긴 한데 그렇게 디테일한 것을 보면 서양적인 거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중동적이에요. 전일 야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남자가 주로 도둑놈이고 알라딘의 네. 도둑놈이잖아요. 좀도둑으로 나오죠. 네. 여성들도 노예이거나 매춘부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회에서 제일 하급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네. 중동 사회에 있는 이야기들에서 주인공이에요. 오. 이 의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중동에서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한 나라에서 똑똑한 남자가 가서 도둑 일을 하고 착한 여자가 가서 매춘 일을 한다면 이 두 명 남자하고 여자의 잘못이 아니고 그 나라의 정치자들의 문제다. 왜냐면 이분들이 원래 착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네. 사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도가 썩었다. 그래서 웬만한큼 전일 야화에 있는 주인공들 보시면 다 도둑놈이에요. 남자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라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도둑으로 나오고 그래서 공주의 비판에서-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공주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여자가 노예이거나 네. 매춘부인데 거기 가서 제일 부자의 남자랑 결혼해요. 아, 그런 스토리가 이루어져 있군요. 그러면 갑자기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이란에서도 알라딘 애니메이션이 상영됐을까요? 이란이 우리 생각보다 일부 부분에서 훨씬 좀 개방적인 나라예요. 예를 들면 이란이 지금 종교 일치가 홍합되잖아요. 네. 그 사우디처럼. 근데 거기서 웬만한큼 진화론, 다윈 아니면 사회주의, 칼 막스의 책들이 다 출판됐습니다. 이란 말로. 네. 근데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좀 약간 시간이 좀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제 보기에는 이 영화도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말로 봤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예고편. 너무나 네. 야한 장면이 없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란 영화가 뭐 프랑스 영화처럼 좀 약간 세계 영화에서 좀 자리가 있는 예. 그분들이 그렇군요. 좀 약간 예술성이 좀 뛰어나요. 이란 사람들, 아랍 사람들보다. 그렇군요.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편집장님께서 천일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배웠을 때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알라딘이라는 작품이 그 세계문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들어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 영국 사람이 와서 이제 프랑스 사람이 이 책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와서 영국의 오리엔탈리스트 그 중동 지역 학자들이 중동에 와서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을 쓰자 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서 전일 야화를 다시 한번 아랍어에서 영어로 네. 출판하려고 해요. 그때는 제목을 아라비안 나이트로 해요. 사실 아라비안 나이트하고 전일 야화가 똑같은 책을 의미해요. 그거는 그렇군요. 번역의 차이뿐이에요.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약 100년 늦게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 영화, 영국 문학계에서는 더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아시아 사람들이 영국을 통해서 전일 야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라비안 나이트로 기억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천일 야화가 뭐 워낙 유명하긴 한데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왕이 시에라자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결국 못 죽이고 이 새 아들을 낳고 왕비가 됐다. 뭐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 1000하루 동안 시에라자드가 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건데, 이 1000하루, 1001이라는 숫자가 이슬람 문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가요? 사실 이슬람 문명이 좀 약간 숫자랑 너무나 밀접된 문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배경에는 인도도 있긴 하지만 이 숫자들은 나름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7. 라키 세븐이라는 거 중동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어느 나라 서양에 있는 그 수학 제도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동에서 넘어갔어요. 우리는 알제비아라고 하잖아요. 네. 거대 그 수학학을. 그 사람 이름이 아랍 사람 이름이 알제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뭐 이상설 선생님 학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자 이름이 학자 이름을 따서 학문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네. 유럽이 그 정도로 그 수학 그 제도를 중동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왜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 글자들의 값을 매겨요. 중동 문학에서. 글자의 값을 매긴다고요? 예, 예를 들면 그 앵커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라틴 글자를 쓰면 J도 있고 A도 있고 N도 있잖아요. 네. 각 글자마다 값이 있어요. 100, 10, 뭐 이렇게 뭔가. 숫자로요? 예, 그래서 그 숫자로 무슨 연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연도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앵커님이 황성시대를 결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하는 연도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몇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학이 너무나 밀접된 관계예요. 중동에서.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1001이 무슨 의미예요? 1000은 너무 크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중동 그 동양 문화에 돼 있어요. 네. 예전에 조선 왕조 때는 왕 전세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국이 되니까 만세가 된 거예요. 이건 많다는 의미인데 네. 1001 하면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영원하다. 사실은 그 전일 야화에 있는 그 왕비하고 왕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이야기가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어갔다. 아, 오래오래 계속 그렇게 이어갔다. 네, 매일 그런- 밤에 얘기를 해줬다. 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40 그리고 3, 7 이런 숫자들은 성스럽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군요. 그렇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유명한 작품들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신밧. 신밧드의 모험. 예. 네. 놀이기구로도 있고. 예. 뭐 바그다드의 도둑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그리고 많습니다. 신밧드도 보시면 사실은 그 일종의 해적이에요. 그렇죠. 도둑놈이에요. 또 결국.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예. 주인공이 또 어떻게 도둑이네요. 보면 사회 붕자예요. 그 이야기들이. 그 사회 제도를 붕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군요. 뭐 지금이야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네. 아랍을 대표하는 고전 문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별로 이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다면서요? 당시라는 말이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문화적인 문명적인 우월성을 중동이 유럽한테 뺏기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거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시작하죠. 아, 유럽에 뭐 있는지. 근데 유럽 사람들도 이제 웬만큼 이야기를 영화에서 뮤지컬에서 다루다 보니까 또 좀 약간 타 문화를 보자고 해서 다시 좀 약간 그리고 1950년 60년 때는 그 오일 위기가 일어났잖아요. 네. 다시 좀 약간 중동이 핫 플레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네. 그래서 몇백 년 만에 다시 한번 떴죠. 근데 전일 야화는 다시 말하자면 중세 시대에서 거의 문학의 그 초보자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중세 시대에서.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무슬림이라는 이 종교가 가지는 색깔이 보수적일 것 같은데 예. 보수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살짝 19금 이런 예.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좀 풍부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아, 이거 사실 말씀드려야 돼요. 그 이슬람 문명이 그 성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성을 미학하고 문학으로 구분시켜요. 그래서 일단 동상, 사진, 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좀 약간 예를 들면 누드 사진들 있잖아요. 누드 네. 그림들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는 그걸 절대로 안 그려요. 근데 글로는 그거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글로 표현하는 건 충분히 더 가능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성교육이 필요하니까 네. 이거 좀 전달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전달되면 타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도덕적으로 대보될 수도 있어요. 대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 전달되면 어차피 학문 속의 일부분이 돼버리니까 대보가 안 될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학적으로 보시면 좀 약간 야한 시들도 너무 많고. 오늘은 정말 이 요즘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시작으로 저희가 천일야화까지 그리고 어떤 이슬람의 문화와 문학 작품까지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또 색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의 날파고 편집장이었습니다.